오늘 이제 또 오랜만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일단 하이타베듀 대표원장 권혁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에서 나름 입시를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46살이거든요. 80년생이고 학번은 98학번입니다. 그래서 1년 빨리 가가지고 저는 이제 풍생중 풍생고 나왔고, 그 다음에 풍생고 나와서 충북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 공부를 하다가 본과 2학년까지 이제 4년간 다니고 중퇴를 했습니다. 중퇴하고 나서 이제 입시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애들 가르친 게 거의 이제 학원을 개원하고 난 15년, 학원 가르치기 전에도, 개원하기 전에도 저희 아버님이 학원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정도 애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수학을 시그니처로 해서 이제 입시를 좀 해왔었는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이제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 제 후배들이잖아요. 저는 성남 거의 토박이니까 맨날 모란천 흐르던 시절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시죠? 거의 제가 토박이니까 우리 다 후배들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들이 입시가 이제 변했거든요. 계속 변화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 지금 올라오는 고1들도 변화된 입시에서 있는데, 변화가 될 때마다 약간 이제 변화되기 전에 비해서 좀 입시 결과가 좋게 나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게 좀 안타깝고, 이게 이유는 뭐예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마 아이들 입시 성공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남 전역에다가 이 설명회 광고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바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입시가 바뀌게 되면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그래야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학원들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가 입시센터를 분리시키면서 저는 주로 하는 일이 입시 연구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잘 알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잘 아신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매주 교육 영상 이런 거 올려요. 애들한테 이제 카톡방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등등 뭐 올리는데, 그조차도 제가 보니까 이제 잘 보는 이제 저의 팬덤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이 준비가 잘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고3 7월에 제가 이번에 한 80명 정도를 컨설팅을 했어요. 저희 애들.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제 막 하면은 좀 안타깝잖아요. 이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뭔가를 골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좀 선생님 영상 좀 보고 과학 공부 좀 하시게 됐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는 좀 잘 모르겠대요. 감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입시를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부모님.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버리면 애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바빠요. 걔네도 바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같이 입시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아이들한테 성적표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르시겠으면 저희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뭐 예를 들어 과학 공부 지금 이거 괜찮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또 나를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서 중간에 잠깐 쉬고, 그 다음에 2부에는 이제 하이타 커리큘럼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1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위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첫째이신 분들은 좀 이제 처음이니까 좀 흥분하실 거고, 그래서 수시랑 정시가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수시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뭐 논술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수시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죠?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수시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보통 분당이나 강남 쪽에서 이쪽으로 전화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위례 쪽이나 내신을 따로 오시는 거죠. 내신을 따려면 이걸로 이제 대학을 잘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학생고가 대학을 잘 보내나요, 못 보내나요? 짱이죠. 이번에 서울대 입시 25년도 발표한 거 보니까 일반고 중에는 학생고가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판교 쪽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수시로 몇 명이나 보낼까요? 수시 몇 명 못 갑니다. 서울대 3명.
그러니까 수시로 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퍼센트로 등급을 매기잖아요. 지금은 4%거든요, 현재는. 1등급이. 지금 외국고사들. 이제 10%로 늘어나겠죠? 근데 그 4% 그러면은 낙생고가 됐든 풍생고가 됐든 4%는 어차피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거고 그 인원들만 서울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그런 식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그냥 내신으로 가는 애들은 비슷비슷하겠죠. 인원이 낙생고가 됐든 풍생고가 됐든 그래서 사실은 내신을 잘 따는 거는 첫 번째 스텝이지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보실 거는 우리 이 고등학교 선정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어느 고등학교가 입결이 좋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는 오늘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유리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실패한 케이스를 좀 얘기하면은 분당 쪽에서 건너온 학생이 있는데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있는데 성일고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내신을 1등급 받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 얕보지 마. 그렇게 녹록한 대상들이 아니다, 상대가. 왜냐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죠? 그걸 열심히 한 애들이 이제 등급을 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좀 망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이가 내신을 따러 왔으면은 약간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약간 욕심을 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시도 이제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지금 뭐 서울대에서는 반영 많이 안 하겠다 등등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입시를 하면서 한 번도 이 수능 시험에 홀대 받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좋은 학교에. 지금도 현재 수시가 80% 정도 전체 전국 평균을 내면 8대2 이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인서울 평균을 내잖아요. 인서울 평균 내면 정시 쪽이 4예요. 6대3. 근데 6대4인데 여기는 전형이 몇 개 있죠? 3개잖아요. 이거 3개 쪼개서 나눠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 10%, 30 몇 프로, 10%, 특별 전형도 있거든요. 5%, 정시가 40%. 단일 전형으로 정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국 통계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능 점수는 꼭 필요하다. 서울대는 좀 특별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 국립고니까, 국립대학이니까. 근데 서울대가 특별하게 뭐 정시를 좀 소홀히 하면은 연고대는 또 그걸 높게 평가하니까 반대로 가거든요. 서울대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인재들을 뽑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준비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자, 그래서 5등급제에서 당연히 이제 등급 구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상황은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우리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좋은 점은 일단은 현재는 1, 2등급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1등급은 스카이에 좀 도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2등급은 서울 중위권 대학 정도까지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대학 서열을 보니까 서울대, 연대고대, 그 다음 성균관대고 4위가 그 다음 한양대, 그 다음 중앙대가 따라왔더라고요. 중앙대, 그 다음 시립대, 그 다음 경희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대, 경희대 라인이 약간 이쪽 라인 1점대 후반부터 2점대 초반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죠. 이렇게 1등급.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변화된 입시에서는 아이들이 정보에 약하고 어머님들이 이제 정보에 약하다 보면은 이게 긴장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애들이 2등급 그러면 왠지 잘한 것 같지 않을까요? 2등급. 근데 만약에 4등급 그러잖아요? 그럼 좀 못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둘이 같은 등급이에요. 고교학점 중에서. 2등급 34%인데 여기 4등급이 23에서 40% 구간이거든요. 4등급이. 2등급, 4등급 받으면 지방 수도권 정도 되고요. 3등급 받으면 3에서 4 사이가 가천대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3, 4등급은 이 지금 현재의 3, 4등급은 여기 현재의 3, 4등급이 제가 인서울 적어놨지만 인서울이 정말 하위권 대학이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수도권 상위권 대학부터 수도권 대학 정도까지가 3, 4등급입니다. 이게 고교학점제에서는 2등급인 거죠. 그래서 2등급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2등급을 받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하이탑반, 저희 하이탑반이 이제 가장 높은 반 중에 하나인데,
고1들, 고2들은 안 그래요. 고2들, 고3들은 안 그러는데 고1들 화이트학번에 들어갔더니 너네 등급 미리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근데 과목 중에 2등급인 게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긴장감이 없어요. 근데 큰일 났다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애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등급 구간이 이제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고2들이 이제, 지금 현재 고1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1세대니까 이제 내년도에 고교학점제 관련된 대입 발표가 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1등급이 넓어지게 되면은 일단 내신 등급 따기는 좋겠죠. 그죠? 1등급 따기가 좋아졌죠, 옛날보다. 우리 성남은 더 그렇죠? 성남 내신 등급 따기 좋다,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 내신 등급은 따기가 좋을 거고, 뭐가 많아질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죠.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전국에 1등급이 너무 많잖아요. 스카이에 다 도전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시원서 6개 낳고.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질 텐데, 현재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냥 건국대 거 그냥 대충 가져온 건데요.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이게 현재 경쟁률이거든요. 경쟁률. 근데 이게 건국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그 1등급, 이제 고교학점에서 1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게 감이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어중문학과에서 한 2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하면 되게 많이 잡은 거예요. 10명 정도 선발하거든요, 보통. 10명이라고 할게요. 1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경쟁률이 20대 1다 하면 예를 들어. 그럼 200명이 지원한 거죠. 그리고 190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럼 똑같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성남고에 진학을 해서 내신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뭐 낙생고에서 1등급 나온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둘이서 붙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말 뽑혀야 되잖아요. 그럼 뽑힐 때 뭘로 뽑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되면. 수능.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씀해주세요. 네, 논술. 네. 아니, 논술 저는 반대는 아니에요. 네. 대학들이, 저희는 대학들이 그 학생 선발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정책은 줘요. 내신으로 뽑아라. 하지만 그걸 뽑는 자율권은, 입시를 만드는 자율은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내신 등급을 우리가 이제 잘 딸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럼 내신 등급은 잘 딸 수 있는데 이 내신 등급의 경쟁력은, 성남이 우리 내신 등급의 경쟁력은 어떤 뭐랄까 서울의 좀 좋은 일반고나 아니면 뭐 분당 쪽에 좋은 일반고에 비해서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 고교학점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표준 편차가 그런 거 말고 그냥 학교의 난이도를 반영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수준. 학교의 수준을 반영해 주는데 그 학교 수준을 반영해 주는 지표를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학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성취도 분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성취도 분포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표를 주는 거거든요. 표를 주게 되면 표준 편차는 거의 흡사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 성남에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성일고가 좀 어렵고 수준이 좋아요. 제가 볼 때. 뭐 성남고는 그에 비해서 좀 안 좋아요. 수준이. 근데 우리끼리나 성일고, 성남고지 낙생고랑 비교하게 되면 둘 다 별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취도 기준, 성취도 분포를 주게 되면 우리 성남에 있는 아이들의 내신 등급은 저평가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지만 뭐 그게 너무 공평한 거죠. 그죠? 막 되게 어려운 낙생고에서 1등급 받은 애랑 성남고에서 1등급 받은 애랑 당연히 낙생고를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거기가 더 높게 평가는 되겠지만 이 일반고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낙생고 제가 서울대 10명 붙었다 그랬죠? 수시로 3명이 받았잖아요. 정시쪽 훨씬 많아요. 근데 3명이라 하는데 그래도 일반고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지역 그 추천 전형 늘리겠다고 얘기한 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가 3명까지 이제 추천을 늘린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봤을 때 꼭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물론 저평가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경쟁률 30대를 뚫고 들어가려면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쭉 있겠죠. 그죠? 이거를 내년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혼합형 평가가 되지 않을까? 다 본다? 이거 빼고 논술 빼고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은 되게 쉬운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 이거 오늘 잘 알 것 같아요. 학생부가 뭐죠?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생기부. 교과는 내신 점수고요. 대신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랑 수능 최저만 봐요. 이렇게 둘을 조합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이해하셨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뭐 표준 편차도 볼 거고 교과 전형 표준 편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급만 보는 건데 표준 편차도 볼 거고 뭐 생기부 내용도 볼 거고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얘랑 이거랑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연세대는 이거랑 조합하지 않고 얘랑 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형을 좀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대랑 연세대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막 조합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전형이 앞으로의 학생부 전형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지 않을까. 내신 따기가 너무 쉬워졌고 수능도 공통 과목으로 만들어지면서 쉬워졌고 그러니까 뭔가 뽑으려면 뭔가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발표되면 제가 확정 설명회를 드릴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기사들은 다 팩트를 얘기해줘요. 근데 현혹되지 말으셔야 될 게 인서울이나 아니면 스카이의 그 인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에 대한 기사는 믿어도 되는데 전체 통계를 내버린 거는 그런 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 뭐 수능 없이 대학 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상위권 대학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지방대는 생기부도 안 봐요. 교과 전형이 거의 다 많거든요. 훨씬 내신으로 간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온 입시는 어쨌든 최상위권이 가려면 최상위권은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 이런 느낌. 그죠? 가끔 가다가 정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운으로 내신 점수가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간신히 맞췄는데 뭐 연세대 가고 이런 사례들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생기부를 또 보려고 그러거든요. 교과 전형도 적게 뽑고 있는 것도. 그래서 약간 안타깝지만 뭔가 꼼수는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자,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입시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교에 대한 얘기들도 할 건데, 자, 고교를 선정하실 때 이제 이 세 개가 약간 입시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잘 해주는 학교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어떤 게 강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를 고등학교 입결을 보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 입결을 보시지 말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중등반 출신인데 학생이 하이탑반에 있었는데 이과 수학을 최상위권까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 잘했거든요. 얘가 전교 1등이고 막. 잘했는데 이과 수학을 정말 그까지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의대를 보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성남고를 선택하셨어요. 성남고는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학교라는 이미지가 없거든요.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그래서 내신을 극강의 1등급을 땄죠. 아이가. 대신에 성남고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것도 있어요. 이거 해결 못 해주죠. 성남고에서 해결 못 해주고. 이것도 그냥 그래요. 이건 좋은 거죠. 그치만 성남고도 나름 전교권에 있는 최상위 학생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써요. 근데 여기는 이제 컨설턴트가 붙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수능 시험은 하여간 준비를 좀 더 잘했으면 의대에 붙었을 텐데 의대 못 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1차에 의대 1차 합격 다 했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가서 연세대를 간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성남의 학원 원장님들 제가 잘 알거든요. 많이 알아요. 자제분들 공부시키면 자제분들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의외로 성남고 선택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입시가 아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은 성남고에서 전교권을 나왔고 이번에 연세대 의대에 붙었어요. 물론 재수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학생한테 맞추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학생에 대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에 대한 판단. 그래서 중학교 때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면 커리큘럼 이렇게 잡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시험은 중학교 학교 시험 너무 쉽잖아요. 알고 계시죠? 쉬워요. A 학점 몇 프로나 받죠? 어목당? 거의 한 40% 받아요. 우리 애가 B 받았으면 큰일 나요. B 받으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A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교 내신 위주로 준비를 했다 중학교 때 그러면 시험이 쉬우니까 결과가 나오면 좋잖아요. 90점에 넘어가고 시험 때만 잠깐 공부하고 아이가 맞죠? 다 공부하시나요? 큰일 났네요. 시험 때만 잠깐 공부하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님들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담을 할 때 예비고1 신규 상담을 할 때 뭐 중학교 때 내신 얼마였니? 그러면 198이요, 197이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거의 뭐 정도권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따보면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너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공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프린트만 읽고 돌아왔어요. 그때 100점 받았어요. 뭐 이런 거죠. 실력이 없어, 실력이. 근데 만약에 미리 아셔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왔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선행도 많이 하고 심화도 많이 시켰다. 그리고 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이런 상황이면 훨씬 좋은 상황이겠죠. 그렇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실제 사례죠. 이런 거. 이 중학교 내신 197인데 내신 등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 저 중간고사 너무 그랬죠. 현우진 막 인상 듣고 혼자 막 하고 그랬는데 모의고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망했다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아이가 아 이런 아이구나, 뭘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변화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이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고등학교 선정 설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심화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심화 문제 잘 못 풀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심화가 많이 나오는 학교를 선택해버리면 그럼 그 아이가 등급 따기가 어렵겠죠. 등급 따기 어려운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등급이 안 따지면은 아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공부가 점점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심화 문제 퍼센트가 중학교 때까지 없거든요, 아예. 한 이 정도에서 학교 시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100점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대한 능력은 약간 미지수. 그래서 예비고1 레벨 테스트 11월에 시작할 건데 11월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거 다 검토를 해드릴 거예요. 심화 문제 얼마나 풀었는지, 얘가 어느 정도 지금 있는지, 방학 때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수능 시험은 더 심각하죠. 수능 시험은 4점짜리가 4점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52점 전체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보는 거거든요. 수학이 또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심화 문제를 좀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행들과는.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 볼 때 보는 것들이 뭐냐면 중등 유형 기본, 그 다음에 중등 심화 퍼센트를 놓거든요. 똑같이 7대3 정도로. 그 다음 고등 1과정을 했으면 공통 1과정을 해서 공수 1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가가지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체크를 좀 해보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중3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10월도 있고, 11월도 있고, 12월도 있고. 심화 문제를 좀 더 풀려도 좋지 않을까? 말 안 듣겠죠. 말 안 듣겠죠. 그래서 학생의 성향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숭신여고를 좀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하필 숭신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뭐 내신을 잘 따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이가 좀 소극적이 아닌 거죠. 남녀공학을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학생의 성향들도 좀 봐야 되겠죠. 학교의 분위기. 애가 막 친구들하고 너무 휩쓸려 다니는 애인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될 거고. 우리 아이는 어떤 식으로 대학을 보내는 게 좋을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얘가 학교 내신이나 생기부 활동 같은 것들 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수능 공부 시키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좀 어려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학교의 상황을 봐야겠죠. 학교가 어떤지.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학교가 어떤지. 자, 9개월 특징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인원 상황이 있습니다. 인원 상황. 조사해놓은 데이터니까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남녀로 구분해놓은 거고요. 남녀.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왜 그렇죠? 많으면 우리 아이가 10%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일고 제일 위라빛하고 성일고가 많잖아요. 여기 1등급 따기 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인원은 어쨌든 많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인원 많으면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게 열릴 때, 2학년 때 선택 과목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열릴 때 인원이 조금 더 많은 편이 좀 더 유리한. 만약에 30명 열리면은 30명짜리 강의가 열리면 10%면 3명이잖아요. 40명이 열리면 4명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자, 그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약을 조금 해놨어요. 학교별로 9개 고등학교. 성일고, 효성고, 미래학교 고등학교는 내신 난도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동광고. 동광고가 그 다음을 좀 따라가는데, 최근에는 성남고에서 성남고가 자공고고 공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돌잖아요. 파견이 돼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선생님이 분당 쪽에 계시다가 뭐 누가 왔는지 시험을 되게 어렵게 냈어요. 애들 다 보냈죠. 최근에 좀 어려웠어요. 원래 쉬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좀 제일 쉬운 학교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는 건 숭신여고입니다. 숭신여고 가장 쉽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비슷하잖아. 이렇게 내신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교과부담은 비슷해졌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효성고랑 통생고가 과중이고 이제 과학을 8개를 다 해야 되는 이과생들이 다른 학교는 6개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좀 많았었는지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은 좀 사라졌어요.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생기부가 좋으냐에 대한 어떤 생기부를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잘 생각하고 잘 써주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성일고, 미래한국고, 그 다음에 통생고는 좀 좋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효성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한테는 잘 해줘요. 상위권한테는. 어느 학교나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상위권한테 잘 못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잘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 성남여고, 성남고. 여기는 우반이 없어요. 독립고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우반이 없고, 선생님들이 좀 잘한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연구나 이런 것들 잘 없고, 성일고 같은 경우 사립고등학교잖아요. 통생고나.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쪼는 맛이 있죠. 교장 선생님들이. 동광고가 미술중점고등학교에서 망했었거든요. 학교 분위기 진짜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대거 항의를 일으켰어요. 반란. 학부모회에서. 저희 학부모님도 한 분 계셨었는데,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막 쪼아가지고, 그래서 그 우반 만들어내고, 엄청 어려워지고, 시험이. 입시 챙기고, 동광고도 그 다음 순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중에서는 성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 성일고가 입결이 가장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성일고가 입결은 좋지만, 이제 등급을 따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입결이 좋으니까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좋은 아이들이 모인 거에 비하면 별로 못 갔다. 아쉽다. 아깝다. 애들이. 그 만약에 성일고에서 한 1등급 때 후반 정도 받는 애들, 다른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때 초반 될 거거든요. 완전 극강의 상위권들. 걔네 그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런 입결만 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학교별로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내신 난도는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보시면 성일고, 미래학기고, 효성고에 이 최고 심화라고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수능의 4점짜리 중에서도 약간 킬러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굉장히 어렵겠지. 그래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데 지금 좀 비슷해지고 있는 이유도 있는데요. 여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객관식 속에 놔둬요. 그러니까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려운 문제를 연수령으로 바꾸는 줄 있거든요. 10점짜리. 그러니까 일단 10점 깎이고 시작하는
전교 1등이 100점이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번에도 시험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동광고도 여기 약간 이제 좀 나오면 한 문제 정도. 근데 송신여고는 제가 0% 적어놨잖아요. 성남여고, 성남고, 여기도 성남고 최근 트렌드예요. 원래 이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지 않았고, 원래 여기랑 비슷한데, 이 두 개 학교가 좀 한 번씩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선생님 출제 기간이 바뀌면, 한 번씩 확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래 받아들여야겠죠.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다음 풍생고가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어려워져요. 근데 고1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는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다 어려워져요. 자 그리고 예상 등급 것을 보시면은 여기 24년도고 여기 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벽 접재 라인이고 이건 그 전 라인이거든요. 그죠? 풍생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한 80점대 그 다음에 2등급이 70점대, 3등급이 60점대에서 끊겼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거 좀 어려웠겠죠? 여기 10점 정도 높잖아요. 그죠?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 25년도로 가면 2등급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옛날 2등급까지가 10%. 그래서 이렇게 한 86점 넘어가면 1등급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한 70점 넘어가면 2등급이었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등급이면 좀 잘한 거 같잖아요. 아니라 그랬죠? 수도권 대학 가기가 쉬운 등급이 아닌 이 등급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풍생고랑 성남고가 시험 난이도는 비슷해요. 성남고 최근에 어려워진 거 말고 그냥 옛날 수준으로. 풍생고, 성남고, 성남여고, 숭신여고 다 시험 난이도 비슷한데 그 등급 컷이 달라요. 신기하죠? 뭐냐면은 성남여고, 성남고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컷이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풍생고 80점을 넘어야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성남고는 한 75점 정도에서 2등급.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수준의 시험이어도. 왜 그럴까요? 풍생고가 잘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성남고가 잘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풍생고가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풍생고가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내신은 어쨌든 퍼센트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 따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신 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자의 수준이 훨씬 중요할 수 있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남고나 성남여고가 내신 따기가 쉽다는 거죠. 학교 시험이 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나? 이게 이런 느낌. 풍생고 잘하는 애들이 많다? 숭신여고 지원하실 수 있는데 숭신여고 되게 힘들어요. 내신 따기가. 뭐냐면은 숭신여고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제 여동생 숭신여고 근데 숭신여고가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되게 저 구석지에 있고 되게 오래된 전통의 강호 여학교거든요. 그래서 모범적인 여학생들이 숭신여고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중학교 때 좀 우등생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등생이라고 실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등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험이 어려우면 실력대로 이게 검증이 되겠지만 숭신여고 시험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실수 싸움 되고요. 1등급. 또 영어 어떤 애가 90점 받고 와서 와 잘했다 막 이랬더니 4등급이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 너무 쉬웠다고 사회인데 80 몇 점 받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건 5등급이구나. 학교 시험 쉬우면 그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해볼 만한 문제겠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풍생고에 요 복잡한 표. 근데 이 복잡한 표를 드렸는데 이 복잡한 표가 고교 과정 편제표인데요. 고교 과정 편제표를 실제로 보시면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풍생고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풍생고가 이 미적분 2가 어디 있었지? 지금 미적 1이고 2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적분 2를 2학기로 가는 학교가 없어요. 3학년 2학기는 수시 끝났잖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적힐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뭐 앞으로 가고 좀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머님들이 보실 거는 그냥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학교별로 제가 다 검토했는데 특이사항이 있는 학교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공통과정이죠. 공통과정. 이 공통과정에서 특히 이제 과학 잘 아시죠? 이 통합과학은 이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수능 범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앞으로 볼 때 선택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사회를 보는. 그럼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럼 고3이 돼서 다시 고1 거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 근데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고2 때도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애들이. 근데 모의고사 준비를 지금까지 별로 안 했어요, 애들이. 근데 고2 때 모의고사를 볼 때 이게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준비할 수 있겠다. 고2, 3 때. 학교 시험은 학교 시험대로 준비해 나가고 그런 장점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수학은 공수 1, 2가 있는데 수능 범위는 대수, 미적, 확통이에요. 세 개. 이름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뭐 세 개.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개가 수능이니까 이 메인 과목일까요? 그죠? 이 메인 과목들에 대한 어떤 공부 커리큘럼이 좀 앞으로 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겨울방학이 이때 겨울방학에는 다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이제 만약에 내가 화공과 관련된 학과를 가겠다, 예를 들어 신소재를 가겠다, 그럼 여기에서 옛날에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는데 물투를 쪼개는 거예요. 좀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더 쪼개놨으니까 과목 수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통과학 1, 2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화공을 가겠다 그러면 화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화학을 공부하고 여기서 물질과 에너지 별 필요가 없다고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뭐 생과를 공부하고 뭐 이걸로 갈 수도 있고 큰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쪼개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겠죠? 먹고 살기 힘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애들은 적어지는데 쪼개지니까 한 과목당 인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럼 1등급도 너무 안 나올 거고, 그죠? 상대평가를 경기하게 됐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는 이쪽이 투라인이거든요.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경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급도 써질 거거든요. 좀 골치 아프게 됐죠, 사실. 그래서 이과, 이것도 이제 고민해 볼 거리인데, 만약 이과를 지망하는 여학생이 있다. 이과를 지망하는 여학생. 그러면 여고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고는 문과 지망이 많을까요? 이과 지망이 많을까요? 뭔가 잘 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 제자가 공부 잘했어. 너무 안타까워. 수신여고인데 공부 잘했는데 마지막에 고3 때 미적분이 40명인가 선택한 거야, 학교에서. 거기에서 실수를 몇 개 틀렸어요. 그랬더니 4등급이 나온 거예요. 원래 1등급 받았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쪽도 이제 약간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을까? 옛날에 절대평가했을 때 별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과를 원하는 여학생은 여학교를 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 준비를 잘해서 가는 그리고 우리 송남이 또 좋은 점. 송남이 좋은 점. 아까 얘기했듯이 내신 따기 좋다 그랬잖아요. 내신 따기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선행학습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수학 쪽은 그래도 신경을 좀 쓰시고 영어도 하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희 중등반에 제가 시범적으로 우리 과학 선생님, 고등과학 선생님이 막 해가지고 하나 열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빌다시피 열었어요. 왜냐하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쪼개먹는데 애들이 없으면 가져가실 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2명인가? 3명인가? 오지? 저희 초중고가 꽤나 그래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토요일날 공부하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인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 드리면은 선행을 좀 이쪽을 잘해 놓으시면은 고등학교에 가면 선행을 하는 애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겠죠, 아이가. 그래서 한 바퀴만 잘 돌려가고 이번 겨울방학까지 해서 과학을 좀 돌려놓으시면은 1학년 과학은 좀 그래도 좀 앞서 나갈 수가 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안 돌려놨다?
그럼 돌려놓은 애도 있을 거잖아요. 많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 잘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이거 약간 좀 그런 거죠. 그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더 잘하기가 쉽진 않죠. 아, 이거 뭐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자, 그래서 통생고를 좀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무교과정 프로젝트는 크게 보실 건 없다. 통생고 요약해가지고 제가 여기 수학 공통하고 탐구 쪽도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이 여기 이쪽 라인을 보면 여기 이제 기하가 여기 들어가 있고 미적 분수가 들어가 있고 통생고 걸로 안 볼게요. 통생고가 좀 바뀌어서 성일고 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수 인공지능 수학 이게 수학 선택이고 수학 공통이고 그다음 탐구. 그러니까 공통으로 여기 지금 문제가 이런 거예요. 2학년 2학기 때 리저건과 기하가 수학 공통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네는 수학을 기본적으로 2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학년 2학기가. 그러면 여름방학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잖아요. 그렇죠? 여름방학 짧은데 그때 이 2개를 다 선행을 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미리 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일고 아이면.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기하 특강 이런 거 열어요. 확통 특강. 그럼 우리 아이가 성일보다 물론 추천도 제가 하지만 그러면 빨리 들어놔야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꼭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또 택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한데 이걸 보시는 방법이 여기 택상 옆에 있잖아요. 요 색깔이 똑같죠. 그다음 여기 노란색도 이제 색깔이 똑같죠. 여기에서 여기 노란색, 요 노란색 중에서 요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그다음 여기 빨간색 똑같죠, 3개. 빨간색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국어를 해야 되는 애는 국어를 할 거고 수학을 하려면 수학을 할 거고 그렇죠? 영어 하려면 영어를 하겠죠. 그래서 2학년 때가 되면 선택할 때 문학, 대수, 영어, 원 이거는 기본이고 공통이고 이 빨간 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요 밑에 노란 칸에서 3개 선택. 이렇게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제가 이때 타이밍 맞춰서 설명이 다 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의대를 원하면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 다 드릴 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보는 거다 정도. 뭐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가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통생고에 대한 요약 밑에 통생고는 제 목욕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아하고요. 적절한 난도와 적절한 밸런스가 있지 않나. 고1 때 좀 문제가 쉬워요. 학교 시험이. 학교 시험이 좀 쉽다는 거는 근데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학교 시험이 좀 쉬운 거는 애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열심히 하는 애가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열심히 하면.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좀 어려워져요. 선생님과. 입시 실적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입시 지도와 생기부도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내신 특징은 난도가 높지 않아서 근데 우수한 학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수가 당락을 가릴 수 있다. 송신여고만큼은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참 독하거든요. 좀 건방거리 애들도 있어서. 교과 분석은 이거는 이제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과. 그래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준비는 스스로 해야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 잘하는 애들이 우반에 있거든요. 현재가 과중반에 애들은 수능 준비 다 해요. 자기들 열심히. 그래가지고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되지만 분위기는 있다. 동아리가 좋다라고 하는데 동아리도 인원 제한이 걸리면 못 들어가지만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다음 우반 편제는 과중반 2학년 선발하고 1학년 수학 과학 성적 과학 관련 활동 성적보다도 뭔가 과학 활동을 많이 참여하면 뽑아주는 느낌 과중반 그래서 총 2개 반을 운영하는 40명 정도 추천은 최상위권 실력이면 좋거든요. 근데 하여간 최상위권 실력은 아니더라도 좀 꼼꼼한 모범생, 이과생에게 추천합니다. 선생님들. 근데 그 다음 장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저희 학생들한테 실제로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우리 재원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알려주게 좀 조사를 해줘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것들이고,
아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학교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신 난도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암기형 수행평가가 많아서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제로 뭘 하진 않을게요. 급식 매점 접하기 여기니까. 급식 맛있나요? 뭐 이런 거 보러 가는데. 그리고 이런 동아리가 유명하대요. 바로 동아리. 생기부 관심 많고, 뭐, 하여간 학교의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자, 성일고는 이제 조금 요약적으로 봐서 말씀을 주로 드릴게요. 다 이제 보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성일고는 시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정과목 이상입니다. 영어도 외부 지문에서 많이 나오고,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 내신이 잘 나오는 느낌. 수능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으면은 내신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상위권이 좀 붙어. 그래서 어지간하게 별로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어지간하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나 보다 그럼 성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서 내신 따는 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동아리든 근데 지금 다 성일고가 지금 되게 막 뭐랄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시를 진짜 진심이에요. 입시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 실적들도 좋다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래서 통생고랑 성일고가 두 개 양쪽 탑이 아닌가? 결은 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위 실력을 갖춘 아이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최상위 실력이라고 하면은 수능 시험 기준으로 심화 문제를 중학교 때 정말 많이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선행도 많이 했다. 실제로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선행을 미적 1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 1, 2, 그 다음에 공수 1, 2에다가 대수, 미적 1. 이 2학년 수학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걸 그냥 개념만 한 게 아니라, 개념, 그다음 유형 한 2바퀴 돌고, 그다음 거의 심화까지도 보는 애들이 많아요. 최상위권. 거기에다가 수능 시험은 영어랑 국어는 이미 고3 기에 막 8, 90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네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별로 준비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는 들어가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물론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제 제자들도 그런 아이들 많았고, 열심히 하면 학교 내신 시험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성일고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요거는 읽어보세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장 이야기. 관심 있는 학교 읽어보시라고. 성일고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자판기가 중요한 사람은 성남고는 이제 문제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남고고. 자공고가 누가 물어봤어요. 자공고가 좀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냥 별로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그냥 그 기존으로 치면은 시험 난도가 높아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상위권이 많이 없다. 상위권이 잘 선택하는 학교는 아니다. 약간 틈새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애매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생기부랑 수능은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이런 데 보내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그죠? 내신 등급 따는 게 우선이면. 근데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 따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수능도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학교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휘문고 같은 데서 전교권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맞잖아요. 낙생고 가서 전교권에 있으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등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등급이 2등급이 나와버리면 지망을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의 의미는 뭐냐면 내신 등급은 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신 등급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1등급 구간이 넓어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고3까지 까보면은 이제 종합해서 퍼센트를 내는 거니까, 아니 종합해서 평균을 내는 거니까 1 이렇게 안 나오고요. 1점 몇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섞이니까. 그럼 1.3 이러면은 1.3은 뭐 세종대까지 쓸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내신 등급이 일단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 고3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생기부가 좋은지 나쁜지 봐주세요. 그럼 가져와서 제가 생기부를 보잖아요. 그럼 생기부가 좋아요. 생기부가 좋은데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아까 성남이 내신 표준 편차가 어떻게 우위에 있다 그랬나요? 제가 아니면 열세다 그랬나요? 우리 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그죠? 근데 내신 등급이 4등급인 애가 현재 의상 생기부가 좋다고 치더라고요. 3등급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안 그래도 내신에 대해서 경쟁률이 낮은데, 그죠? 얘가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3등급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4등급끼리 경쟁했을 때 얘가 뽑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신 등급을 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기부랑 수능은 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은 뭐 성일고 같은 아이 가가지고 거기서 1등급 받으면 수능이든 생기부든 좀 준비가 더 잘 되겠죠. 분위기도 더 좋고. 자, 성남여고는 성남고랑 거의 똑같은 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고의 여자 버전? 5반 없고, 뭐, 그냥 내신 따기 좀 좋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성남여고도. 근데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좀 공부를 어느 순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한 번씩. 그럴 때 등급이 좀 나오는 학교는 성남여고, 성남고 이런 데는 등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을 때. 평생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을 때 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는 뭐가 일단 중요할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등급이 안 나와. 이거 많이 듣는 학교가 있어요. 효성고. 효성고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한번 내가 막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여학생 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거보다 못 봤대요. 저번에 찍어서 너무 많이 봤대. 왜냐면은 수준 난도가 높으면 한계라는 거예요. 난도가 높으면 좀 못하는 애들은 그 난도까지는 접근을 못해 열심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이가 못한다, 좀 못하는 편이다 싶으면 난도는 좀 높은 학교를 안 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야 좀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동광고는 성일하고 풍생을 따라가면서 약간 저는 그냥 랭킹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남녀공학이 있거든요. 입시 실적 괜찮죠? 그렇죠. 입시 실적을 적어놓은 학교가 있고 안 적어놓은 학교가 있거든요. 안 적어놓은 학교는 학교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고 적어놓은 학교는 잘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 잘 갔으니까 좀 적어놨겠죠. 괜찮아요. 제가 그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관도 운영을 하고 여기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 성적 같이 보잖아요. 모의고사도 좀 챙기게 하는 학교 분위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일보다는 등급 따기가 좀 더 좋고 풍생하고는 이제 난이도가 동광고가 좀 더 높을 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매점과 자판기가 다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데 동아리는 풍생이 좋은 것 같아요. 풍생이 나중에 오래 했으니까 과학 동아리는 풍생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숭신여고는 역시 어디 가서 얘기하시지 말고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제자들이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 보내지 마세요, 선생님. 그런 피드백이 많아요, 애들한테. 막 학교에서 시키는 거 많고요. 내신 따기도 막 실수하면 막 다 떨어지고요. 숙제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아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약간 너무 내성적이거나 되게 모범적이거나 이런 아이들은 가서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숭신여고에서도 좋은 결과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급식이 있군요. 급식은 다 있지. 자, 복정고가 최근에 근데 복정고, 효성고, 밀양고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학원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정고, 밀양비고, 효성고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밀양비고는 미래에 많고 복정고랑 효성고는 애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효성고 같은 경우는 분당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복정고는 그렇지만 데이터는 있어요. 복정고는 성남고랑 거의 비슷한데 남녀공학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여고, 성남고의 남녀공학 버전. 이거는 좀 적고. 근데 최근에 미래 쪽에서 이제 그 성남 미래 쪽에서 복정고를 좀 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좀 내신 잘 딸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상위권이 약간 두터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목정, 성남, 성남여고는 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고는 역시 또 추천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효성고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오빠 공부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효성고 보냈죠. 기숙사에서 이제 잘했어요. 근데 동생도 이제 보냈는데 동생이 좀 잘 안 이렇게 내신 따기가 좀 어려웠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효성고는 정말 내신 따기 어려워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3등급 이하는 버려요. 그냥 1, 2등급만 치겠다. 이런 느낌. 장점은 이제 3등급 이하 애들이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됩니다. 빠르게 버림받고 아씨 정시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2학년 때 해요. 다른 학교 잘 안 하거든요. 장점. 자, 위대 한빛고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제자는 듣는데 어쨌든 이 위대 한빛고는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효성고보다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서가 좀 달라요. 위대 쪽하고 그러니까 선행 정서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위대 쪽에서 손팔 쪽을 보고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위대 쪽은 선행이 되게 빨라요. 분당처럼. 그래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서 가면은 좀 힘들다. 정서가 좀 달라요. 자, 학교 지원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얘기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이게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그죠? 1단계는 학군 내 배정이고 학군 내 배정이라는 거는 이제 분당까지 다 쓸 수 있는 성남 학군. 그죠? 그다음 2단계는 이제 구역 내 배정인데 우리는 수정중앙구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일지망을 제외하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평생고를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도 일지망, 여기서도 일지망에 평생고를 쓰는 거죠. 일지망에 쓰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0명 선발하는데 여기서 100명 선발, 여기서 100명 선발하거든요. 각각 100명 선발, 100명 선발을 하는데 몰린 경쟁자가 400명이다. 300명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둘 다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일지망은 그냥 과감하게 쓰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일지망은 가고 싶은데 쓰셔라.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100% 우리가 뭐 그래도 좀 붙을 확률이 높은 학교가 어디냐 한번 썼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도 데이터가 없어요. 어디서 공개하는 데이터가 없거든요. 약간 아름아름 이제 애들한테 너네 학교에서 뭐 누가 많이 떨어졌니? 어디 쓴 애가 많이 떨어졌니? 뭐 이런 약간 그런 류의 어떤 데이터들이고 풍생고, 동광고, 성남여고, 위례한빛고, 위례한빛고 뺄게요. 풍생, 동광, 성남여고가 일지망에 이제 작년에 마감된 그냥 끝나버린 많이 떨어진 쉽게 얘기하는 썼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느낌이 이제 저쪽이고 여기 이제 쓰면 붙었어요라는 얘기가 주로 많은 떨어진 애 별로 못 봤는데요 그런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떨어진 애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보다는 좀 적은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데이터. 여기도 일단 일지망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 애들이 있긴 하지만 인원이 좀 적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일지망은 그래서 어쨌든 쓰고 싶은 데를 쓰시는데 이게 지원 예시인데요. 이 학군 내에서 1단계 학군 내에서 5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5지망까지. 그렇죠? 이거 성남 전체에서 쓰는 거. 분당까지 나왔어요. 분당은 가서 성공하는 경우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서가 달라요. 준비된 그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2단계는 7지망 원래는 다 써요. 구역 내에 있는 걸 다 쓰는데 여학교가 2개 있고요. 남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은 7개, 여자애들은 7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풍생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1지망은 풍생고를 쓰시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2지망에 이렇게 성일고를 썼어요. 근데 성일고를 1지망에 마감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성일고가. 그럼 1지망에 마감이 됐는데 2지망에 쓰면 붙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지망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뺑뺑이 돌다가 3지망으로 내려가면 성남고가 역시 또 1, 2지망에 다 마감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4지망에 국정고를 썼는데 만약에 4지망까지 국정고가 다 안 찼으면 그러면 이제 뽑힐 수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뺑뺑이 돌고 효성고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순신여고가.
그래서 이지망을 비인기 학교를 쓰셔야 돼요. 그나마. 근데 그나마 부족한다? 그나마? 근데 그런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수신여고 방교사. 그 애매한 거 쓰세요, 애매한 거. 중간 거. 뭐 복정부라든가. 그래서 성남부라든가 이지망에다가 좀 애매한 거. 근데 이지망에다 인기 학교 써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지망은 약간 비인기 학교 중에 그나마 갈만한 곳, 1지망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쯤 가면 좋을까를 조금 생각이 되셨나요?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실까요? 안 되시나요? 할 게 많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좀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고등관에 입학을 하시면은 고등관에 국어랑 과학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중에서 문과는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논서술,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초중등관에서 이미 이걸 다 가르치고 있죠. 연습을 좀 시키고 있고, 트레이닝을. 그렇지만 레벨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별을 얘기 조금 이따 좀 드리도록 하고, 탐구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생기부 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기부를 누가 쓰는 거죠? 생기부는 학교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쓰려면 제 여동생이 학교 교사예요. 장충고등학교 국어 사서 선생님. 근데 잘 써주려면은 걔를 알아야 써줄 거 아니에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쓸게. 그러니까 다 복붙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탐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탐구 보고서.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갈고 닦아줘야 되고, 제가 겨울방학 때 학생들 교육을 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정 이 중에서 꼭 해야 된다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국어 수능 공부나 수학 심화 공부를 좀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자, 여기 커리큘럼 안내 드리면서 이제 하이탑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적어봤어요. 저희 학원은 일단 저희 학원에는 사명 미션이 뭐냐면은 성남 수정중앙고 아이들의 꿈을 찾고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 성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우리 성남에서는 그래도 나름 저는 대학교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하이탑반이 이제 1기 졸업생이 재작년이었고 작년이 2기 졸업생, 그다음 이번이 이제 3기 졸업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하이탑반에서 실제로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등관에 이제 하이탑반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하이탑반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 있으면은 좀 준비를 잘 해줄 겁니다. 학원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에너지가 넘쳐 보이잖아요. 열심히 한창 때 이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연구, 분석, 이런 시험 대비 교재 이런 것들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실, 여기 클리닉실 공간이고요.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는 언제든지 애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냥 스터디 카페처럼 긴 시간 공부하는 용도보다는 잠깐 짬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와서 공부하고, 그다음 정규 클리닉에서 시험도 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질문 해결 받고 뭐 되게 많아요.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요 다음에 보면은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인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간 뛰어난 컨설턴트들, 그다음에 여기 맛있는 스피치라는 원래 정자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지금은 폐원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면접 해오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는 다 외부로 연결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내년도 예비고에. 원래는 지금까지 하이탑반이 가장 높은 레벨이었거든요. 그 다음 챌린지 1, 챌린지 2가 있는데, 챌린지 1은 1등급에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챌린지 2는 2등급에 도전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1등급이나 2등급 아이들이 많을 거고, 여기는 2등급, 3등급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이제 잘 못하는 아이들. 근데 이 앞에 하이엔드 반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이엔드 뜻 뭔지 아시죠? 짱이다, 이런 기죠. 우리 성남에 하이엔드 반이 없어요. 어느 학원. 왜냐면 그 커리큘럼을 소화할 만한 아이들은 대치동 쪽으로 안 가고 분단에서.
개인지도라. 근데 일단 만들어서 좀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다음 장 보시고 이제 하이엔드 레벨을 진짜 의치한수에 한번 진학시켜보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내신 극강 1등급, 수능 1등급, 생기부 수능 무술 면접, 총괄 대팅. 돈은 좀 더 줄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전문가들도 막 추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신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외부 전문가랑 연결하려고 하면 누가 잘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서로 다 잘한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선별해서 잘하는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해드리고, 레벨 테스트는 이제 얘네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해놨어야 돼요. 공수 1, 2, 대수 미적. 저희 아마 중등부의 하이탑반 애들이 한 여기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대수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칠 건데. 못하는 미적원을 만약에 못했다 그런 건 이제 겨울방학에 좀 메꿀 수 있는데, 심화 능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심화 능력이 좀 있어야 이 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뭐 고쟁이, 뭐 모의고사 최고 기출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풀리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는 뭐 과목별 20이나 아까 봤듯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엔드 레벨은 시간표가 좀 달라요. 다른 반들하고. 그래서 여기는 주 2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원래 주 3회 나오거든요. 주 3회가 관리하기는 좋아요.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주 2회 4.5시간. 그래서 이제 강의, 뭐 선행 강의, 그다음 클립 이런 것들 같이 반복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레벨 테스트 보고자 이제 원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봐서 그리고 이제 성남에 혹시 이제 우리 성남에 국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 외부로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당이나 아니면 미래나. 네, 고등학교로 올라가시게 되면 다 요 지역으로 오셔야 돼요.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으면 소외받아요. 아 진짜로. 그 반이 안 만들어져요. 그 반이. 또 소외받고 여기 있으면 이제 대접받고 성유도 더 싸고 다시 연구도 더 잘 돼 있고. 하이엔드 레벨의 이 커리큘럼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얘네가 이 심화 과정을 3차까지 가요. 3학년까지 가는. 3차까지, 3회차까지 돌게 되고 전체의 수능 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파이널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2명만 돼도 결혼시킬 거예요. 제일 좋은 선생님들 뭐 다 좋지만 우리 팀장님들 붙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생각입니다. 하이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업료는 좀 이제 45만 원 잡아놨는데 좀 높죠. 다른 데 비하면 좀 높은데 그만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 하이탑 레벨은 역시 여기도 의대 진학반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한양대 의대 간 친구, 걔 중학교 2학년 때 하이탑반을 만들었고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그때 공부 습관도 잡아주고 했는데 걔가 선행을 그렇다고 해서 미적까지 한 게 아니었어요. 공수 1 정도만 그냥. 저 선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평생부에서 극강의 1등급을 받고 한양대 의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선행과 심화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조금 이제 하이탑 레벨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심화도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능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선행보다는 심화 쪽으로 갈 거고 학교 레벨, 학교 내신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이 주 3회고, 그죠? 6시간 강의, 1.5시간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강의 시수가 다른 반에 비해서 더 많아요. 가르칠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하이탑 레벨을 보시면은 한 2바퀴 정도는 심화를 다 돌고, 어떤 거는 3회차까지 돌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선행은 다소 늦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방학 때는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추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료가 좀 높은 거예요. 다른 반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어떤 반이든 이게 좀 잘 못 쫓아온다. 이러면 부모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뭐 돈이 들면 돈이 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1레벨로 가면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다 하이엔드 레벨 가고 싶잖아요. 맞죠? 아 근데 학생한테 맞춰야 돼요. 학생한테. 뭐냐면 얘가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죠? 그럴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제 내신 1등급을 노리는 반이고 예를 들어 챌린지 1반에서도 성남고나 성남여고나 이런 아이들은 1등급을 받을 거예요. 챌린지 1에서.
근데 성일고나 효성고 이런 애들은 챌린지 1반에 있는 애들 1등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커리큘럼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커리큘럼이 내신 1등급을 위한 커리큘럼이고 그렇죠? 인서울 중상위 이상의 대학이 목표고 하이탐 레벨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려보내는 키워서 그런 말이죠. 선행보다는 이제 현행 위주의 강의고 얘네한테 맞는 교재가 이런 교재들이에요. 보통 센의 C단계도 좀 버거워하는 상황. 센의 C단계를 좀 제대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거든요. 코칭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키워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챌린지 1레벨에 있다 하이탐 레벨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레벨업이 돼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보고 숙제 잘해오고 애가 좀 센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올려보내죠. 다음 시즌에 하이탑에서 해봐라. 그리고 부족한 진도나 이런 것들은 방학을 통해서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싸죠. 그렇죠? 여기는 추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센 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한테 선행을 더 시키거나 심화를 더 시키기에는 아이들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능력이 충분한 아이는 좀 올리는 쪽으로 챌린지 2레벨은 1, 2등급을 위한 커리큘럼을 내는데 고교학점제 2등급은 제가 좀 못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RPM 정도가 맞습니다. RPM도 좀 버거워하는 RPM 많이 있어요. 근데 한 성남고 말고 동과고 정도로 봤을 때 한 65% 정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이 65%. 그러니까 65점 정도는 여기 맞출 수 있고 찍어서 2개를 더 맞추면 이제 1등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벨. 얘는 이제 학습 습관부터 좀 잡아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실 수학에 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해요. 자, 베이직 레벨은 좀 약간 진짜 수학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정말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에 들어오면 되게 좋습니다. 겨울방학에 중등 기본부터 다시 다 가르칠 거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골치가 좀 아파요. 함수도 모르고 이런 입시및 학습관리 그래서 가천대 정도라도 일단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천대를 왜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천대 가기가 너무 쉬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가천대 가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얘네도 갈 수 있어요. 잘만 준비하면. 여기는 근데 더 비쌉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들어가요. 이런 거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수학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수학은 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최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결정하는 건 수학인 것 같아요. 근데 인서울을 간다? 그게 수학이 결정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국어, 과학, 영어 쪽에서 사회 이쪽에서 등급이 좋아버리면 그러면은 갈만하거든요. 쓸만한 학교들을. 근데 맨 수학 영어 학원만 다니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학 영어 점수는 1등급에 있는데 1, 2등급에 있는데 딴 게 막 4등급에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최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2등급에 있고 이게 4등급인 게 나아요. 대학교 가기. 그래가지고 이런 기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저희 국어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선생님이 일단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막 강남에 이름 난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디였지? 성일여고.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지역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풍생고 출신, 성일고 출신 이렇게. 그래서 이 성남에서 거의 대부분 강사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내신 준비가 잘 돼요. 또 하나는 주 2회 강의가 저희가 좋습니다. 주 2회 수업하는 수업 국어학원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 1회 수업은 사실은 좋은 수업은 아니에요. 오늘 저랑 1시간 반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그렇게 지루해 하시진 않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3시간 반이 듣잖아요. 정신 혼미해요. 진짜로. 애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 몰아서 강의하는 건 좋진 않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재 연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 대비 교재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능을 가르치고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 위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수강료 28만 원인데 내신 특강에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5주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좀 더 비싸요. 정기반보다는. 정기반은 그대로 그냥 다니고 그대로 다니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항상 공익도 특강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가 좀 될 수 있게.
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주 1회 수업이에요. 여기까지 주 2회를 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 갑니다. 2시간 갑니다. 대신에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이들은 3시간, 4시간 와 있어요. 강의 자체는 2시간 하지만 올 때마다 테스트도 보고 질문도 받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가르치고 좀 잘하는 아이들은 2시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역시 이 지역 선생님이시고 교재, 시험 대비 교재면 보면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남에 과학학원이라고 할 만한 게 국어 과학학원이 잘 없어요. 맞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애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같이 하면 할인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